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빡빡한 스케줄에 맞춰서 주어진 일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아등바등하며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원데이 클래스에 나가서 베이킹을 배워보고 싶었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다니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새 지금은 회사가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가도 정말 이게 맞아? 나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틀에 박힌 하루하루가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삶의 방향성을 찾고 싶고 생각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도 가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발나무입니다. 이야기 들어주는 나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데, 흔히들 지금 내 삶은 노잼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요즘은 내 삶은 진짜 별게 없어, 땡땡아 인생 진짜 부질없어, 이런 이야기를 조금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있던 행복도 금세 사라지고 인생이 권태로 가득 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기만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버티기만 하는 게 절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버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됐던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이 되었던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대별로 인생의 권태가 느껴지는 건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속한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시기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느낄 때 허무주의를 겪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 부족을 직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지만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오는 무력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내 손으로 어쩌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저는 그냥 조금 내려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대신에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다른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가끔 앞으로의 내 삶이 대부분 정해져 버린 것 같다면,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을 때는 그 기대를 내가 스스로에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취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본인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고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그래도 꼭 취미 한 가지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틀에 박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버텨내는 중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나에게 작은 성취감을 계속 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힘들게 버티고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성취감들일 테니까요. 저는 요즘 테니스를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20분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짧지만 그렇게라도 다녀오면 뭔가 뿌듯함을 느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낸다는 게 생각보다 제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끔 퇴근하고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우스꽝스러운 자세 때문에 조금 바보 같긴 하지만, 테니스를 다녀온 날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누우면 그래도 오늘 하루 알차게 살았고 꽤 괜찮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버텨내는 삶도 결국에는 유한합니다. 유한하기에 내가 매 순간 겪는 이 삶도 더 값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한한 삶을 그냥 버텨내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것이라도 행복과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 같다면 그렇기에 오히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 스스로의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겪는 지금 이 일은 유한하지만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무한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업무 혹은 지인과의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남의 이야기를 괜찮은 척 들어야 하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걸 많이 느낀 게 저는 밥을 먹을 때, 양치할 때, 또 혼자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켜놓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뭔가를 계속 듣는다는 게 나중에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나는 계속 뭔가를 듣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니체는 나를 만나기 위해 딱 15분의 고독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침묵, 고독을 갖는 것이 오히려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알게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제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도 따뜻한 음료보다는 아이스를 더 찾게 되고 곧 벚꽃이 필 것 같은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여러 계절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는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벚꽃이 활짝 핀 곳에 이야기 들려주신 분이 서 있는 장면을 담아내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평생 지지 않는 예쁜 장면으로 남아서 가끔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 그림을 볼 때라도 작은 행복을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었어요. 정말로 시시콜 거란 아무 이야기라도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은 이야기, 내가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정말 아무 이야기라도 다 좋습니다. 전해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4번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